영계 소문은 몇 번이고 나라를 지킬 것과 형제간의 우애를 다짐받은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연남생은 영계 소문에 이어 제2대 대망리지에 오르자 아랫사람들에게 첫 번째 명을 전하였다. 이제 내가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대망리지로서 우리 고구려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세세한 내부 사정을 모두 보아두고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나는 군권을 내 아우 남건이 남산이에게 잠시 맡기고 나는 최소한의 병사들만 이끌고 전 국토를 순시할 것이다. 그러자 연수영이 나서 반대했다. 아니 된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한가롭게 국토 순시라니. 절대로 아니 된다. 연남생이 차분히 말했다. 고모님, 이 남생이가 부족하여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고구려의 각성을 순시하고 적을 대비하고자 함이니 결코 한가로운 행보가 아닙니다. 뒷일은 남건이 남산이가 잘 보살필 것이니 염려치 마세요. 남건이 남산이가 평양성을 지키기에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너도 마찬가지다. 권력의 급격한 이동에는 반드시 불손한 무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때에 성을 비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니 국토 순시는 네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이후로 미루거라. 그 말에 연남생은 단호히 말했다. 저 또한 15살 나이에 중리소용부터 시작해서 28살에 상군 대장군까지 거쳤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단련하고 경험했는데 고모님께서는 아직도 저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십니다. 국토순시는 대망리지가 되어 첫 번째 내린 명이니 더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던 남건, 남산도 거들었다. 저희들이 평양성을 굳건히 지킬 것이니 고모님께서는 염려치 마시옵소서. 연수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궁을 나오며 탄식했다. 아, 형제들이 모두 들떠있으니 고구려가 매우 위태로운 지경이 되겠구나. 연남생은 결국 병사들을 이끌고 국토순시에 나섰다. 남건과 남산은 평양성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도 형의 빈자리를 채움에 있어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신라와 당나라 또한 연이은 전쟁으로 지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았으니 고구려는 그런대로 다시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런데 신료 중 하나가 은밀히 찾아와 남건에게 말했다. 저와 뜻이 같은 신료들은 연남생을 대망리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3만이나 되는 병력을 잃고도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남건도 은근히 동조하며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이미 아버지께서 후계자로 형님으로 정하셨으니 어떡하겠는가. 남생의 능력으로는 고구려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대망리지의 자리는 마땅히 남건 장군이 오르셔야 합니다. 지금 평양성이 장군의 손안에 있는데 왜 이 기회를 놓치십니까? 그 엄청난 말에 남건이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형께서는 나를 믿어 군권을 맡기고 평양성을 부탁했는데 나더러 배신을 하라는 것이냐? 오늘 일은 못 들은 것으로 해줄 테니 다시는 그런 말을 내뱉지 말거라. 신료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남생은 국토 순시를 떠난다는 명분으로 요동으로 몸을 피하고 그 사이 군사들로 하여금 남건, 남산 형제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산이 거들었다. 형님께서는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남생 형님은 결코 우리와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참에 우리가 세상을 뒤엎어 버립시다. 한편 국토 순시를 행하고 있던 남생에게 한 장수가 말했다. 아무래도 두 아우에게 성을 맡긴 것은 성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딴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연남생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아버지께서도 한 번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셨네. 하물며 형제지간인데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장수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세상 일은 모르는 법입니다. 권력 앞에서는 형제가 가장 큰 적입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연남생이 생각하더니 이윽고 답했다. 정 그렇다면 사람을 시켜 아우들의 움직임을 감시토록 하겠네. 이만하면 되겠는가. 연남생은 그날로 사람을 뽑아 밀정으로 보내 동생들을 감시하였는데 그 밀정이 그만 남건, 남산 형제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마치 그것 보라는 듯 신료가 말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생은 장군을 해치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지금이라도 먼저 움직여 궁을 장악하셔야 합니다. 밀정까지 잡혀있는 꼴을 보자 화가 꼭지까지 오른 남건은 이윽고 결심을 굳혔다. 형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좋다. 병사들은 먼저 남생의 집으로 쳐들어가 넓고 점고를 따지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동생의 군대가 형의 집에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죽이는 살육의 현장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였다. 집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들은 모조리 베었으니 사람은 물론 닭 한 마리 남아나지 않았다.
연남생의 두 아들 중 연헌충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연헌성은 겨우 숨어서 어둠을 틈타 어디론가 달아났다. 남산이 말했다. 만약 고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군을 일으킨다면 큰일입니다.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남건은 그 말이 옳다 여기고 연수영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남건 남산 형제가 칼을 들고 연수영의 방에 들어갔지만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결국 너희들이 이를 버렸구나. 그래, 나를 죽이러 왔느냐. 남건이 칼을 뽑고 연수영의 목을 겨누며 한참이나 노려보더니 이내 칼을 거두고 말했다. 고모님마저 죽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멀리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연수영은 홀로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한편 간신히 살아남은 남생의 아들 헌성은 아버지에게 찾아가 끔찍했던 그 일을 알렸다. 남건 남산 숙부가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가족과 가술들이 모두 그놈의 손에 죽었고 소자만이 겨우 살아남아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 충격적인 말에 남생은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남생은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건이 보낸 병사가 찾아와 말했다. 급한 전갈입니다. 평양성에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 속히 오시라는 폐하의 명입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연남생이 힘없이 말했다. 저놈을 끌어다 목을 베어라. 감히 왕명을 사칭해 나를 속이려 들어. 연헌성이 물었다. 놈들이 평양성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국내성에는 나를 따르는 세력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선 그곳으로 가서 후위를 생각해보자. 아버지께서는 그곳으로 가십시오. 저는 이 길로 당나라로 건너가 구원병을 요청해보겠습니다. 그 말에 남생이 역정을 내며 말했다. 이놈아,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그렇지 어찌 오랑캐를 끌어들인단 말이냐. 아버지께서는 그 살육의 현장에 안 계셔서 모르실 것입니다. 그놈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 놈들은 제 숙부가 아니라 가족을 죽인 원수입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헌성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연남생은 아들을 당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한편 당고종은 백제의 정벌로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필시 신라는 웅진 도독부의 철거와 백제 땅을 달라고 요구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측전무호가 말했다. 어차피 신라는 훗날 손을 봐야 하는 나라입니다. 감히 그런 소리를 한다면 신라부터 쳐없애면 될 것입니다. 고구려는 어떨까? 고구려는 꽤나 어려운 상대이지만 신라는 단숨에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쉬운 것부터 처리하십시다. 당고종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한 대신이 와서 보고했다. 고구려의 대망리지의 아들이 사신으로 와서 폐하를 뵙고자 합니다. 뭐라, 대망리지의 아들이? 당고종은 서둘러 대신들을 모아 헌성을 만났다. 그래, 그대는 무슨 일로 이 먼 곳을 찾아왔는가? 고구려의 정변이 있었습니다. 대망리지께서는 난리를 피해 급히 국내성으로 몸을 피하셨으나 사태가 위급하옵니다. 이에 당나라의 구원병을 청하고자 하옵니다. 그 뜻밖의 말에 당고종은 물론 대신들이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두 어이가 없어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측천무후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콧대 높던 너희 고구려가 어찌 정변 정도로 우리 당나라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이냐. 숙부라는 것들이 가족들을 모두 몰살했습니다. 대망리지께서는 가족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인데 누구의 손인들 못 잡겠습니까? 잘 알겠다. 사신은 아무 염려 말고 돌아가 우리 당나라 군대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라. 헌성이 물러나자 당고종이 걱정하며 말했다. 이 일은 대신들과 좀 더 의논하여 정해도 늦지 않는데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측전무후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이미 고구려에 심어둔 세작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이 의외로 빨리 진행되었군요. 이는 오랜 계획으로 은밀히 이루어진 결과이니 폐하께서는 힘들이지 않고 고구려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당고종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랬군요. 아무튼 나는 황후만 믿겠습니다. 당나라는 연헌성에게 벼슬과 재물을 하사하며 국내성으로 돌려보냈고 계필하력이 군사를 이끌고 연남생을 맞아들이도록 하였다. 연남생은 곧바로 국내성을 비롯한 6개 성의 주민과 목조성, 남소성, 장암성 등 3개 성의 백성을 이끌고 당나라에 투항하였다. 당고종은 크게 기뻐하며 남생에게 요동도덕경 평안도안무 대사의 벼슬을 내리고 현도 군공에 봉하였다. 한때 고구려의 대망리지였던 연남생은 동생들의 배신에 이를 갈며 가족의 복수를 갚고자 당나라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말았다. 667년 9월 당나라는 이적 장군을 선두로 50만 대군을 동원하여 신성을 먼저 격파하였다. 기세를 몰아 부여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계필하력이 먼저 평양성을 포위하였고 이적 군대가 뒤이어 포위하였다.
이때 연개소문의 동생 연전토는 신라를 막기 위해 남부전선에 있었는데 그가 돌려 남부의 12개 성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신라로 투항해버렸다. 안시성을 비롯한 요동의 나머지 성들은 끝까지 싸웠지만 평양성으로 향하는 당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평양성은 당나라군에 포위되었고 신라도 합세하여 포위하였다. 그야말로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라 보장왕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보장왕이 남건 남산 형제에게 물었다. 오늘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항복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는 듯하다. 그대들 생각은 어떠한가? 남산은 항복하는 데 동의했지만 남건은 끝까지 항전을 주장하였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왕께서는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보장왕은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남건을 뒤로하고 남산과 함께 성을 나와 항복했다. 남건은 끝까지 성에 남아 싸웠지만 당나라에 내통하고 있던 신성이 성문을 열어주어 결국 평양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밀려 들어오는 당나라군을 보며 남건은 자결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기원전 37년 동명성왕이 처음 나라를 세우면서 시작된 찬란한 고구려의 역사는 보장왕 668년대에 이르러 마감하게 되었다. 당나라는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고구려 땅에 구도독부를 설치하여 당나라의 영토로 삼으려 하였다. 신라의 문무대왕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것들이 우리 신라는 이용만 해먹고 백제의 오도독부 설치하며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굴더니 이젠 고구려의 구도독부까지 세워 사만을 다 먹으려 하는구나.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나는 군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당나라 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 우리 땅을 지킬 것이다.